제1장 마테론 제1편 새하얀 드레스에 붉은 핏방울 마테론 섬 인간의 최후 방어지이자 대륙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으로 세이건 제국에 점령당한 수도 시로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꽤 커다란 무역 도시이다. 이곳의 인구는 대략 8만 명이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대륙 각지에서 도망친 피난민으로 인해 도시 곳곳이 불황자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피난민으로 가득한 마테론 섬 동쪽 항구의 최외과 검은 로브를 뒤집어 쓴 한 사내가 손에 들고 있던 노란색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달하고 향긋한 과즙이 목구멍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그는 다른 피난민들과 달라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어떤 거추장스러운 짐도 들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허리춤의 검이 한자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남쪽 섬의 더운 날씨에도 얼굴을 내보이기 싫다는 듯 검은 로브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훤칠한 키나 체격으로 보아 아마도 용병이나 도망친 군인으로 추측되었다. 비켜라. 이놈들, 황녀님 행차시다. 그때 피난촌에 가니 움막들 사이 중앙통로가 누군가가 외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행차의 주인은 아마도 살해당했을 세이건 제국 황제의 장녀 아를리아 황녀로 병사들을 이끌고 피난촌 시차를 나온 것이다. 그녀는 수도 점령 전에 황제의 명으로 다른 제후국의 병력을 지원받기 위해 마테룬 섬으로 파견되었으나 파죽지세로 밀려버린 사정 때문에 마테룬 섬 최고 지휘관으로 섬을 방어하고 있었다. 야, 안 비켜? 피난민들이 모두 통로를 비우고 병사들이나 황녀에게서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벌렸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행차의 선두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자 선두에서 행차를 인솔하는 병사 한 명이 로브를 쓴 남자를 거칠게 밀쳤지만 생각과는 달리 사내는 전혀 밀쳐지지 않고 짤막하게 되물었다. 내가 왜? 병사는 사뭇 당황했지만 이내 놀라지 않은 척 말을 이었다. 이 섬의 주둔군 사령관이신 아를리아 황녀님이시다. 누군지 모르느냐? 빨리 길을 비켜라. 병사의 이름은 데네릭으로 황녀와 함께 내려온 호위 대장이었다. 그는 기사 출신으로 많은 전장을 세이건 기사단 소속으로 누볐으며 헝상궂은 얼굴에 오락부락 근육, 피부색은 뱃사람처럼 까맣게 타있어 누가 봐도 위압감이 드는 남자였다. 데네릭은 가뜩이나 치안이 엉망인 이 섬의 관리를 위해 본보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검을 뽑아 단 칼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내의 목을 베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검을 뽑을 수 없었다. 피곤하군.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데네릭의 손목을 잡고 그의 어깨를 툭 친 후 자리를 비켜섰다. 뭐 하는 거야? 데네릭? 마차 안에서 황녀가 문을 열고 데네릭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피난민들 상태가 심각해. 빨리 가자. 열린 문 안은 곱디고 온 천으로 수놓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 누군가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 한들 그녀의 빨간 입술만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황녀가 우려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 선의 배들이 마테룬 섬으로 몰려왔다. 술을 놓은 듯이 촘촘히 바다를 덮고 있는 배들은 대부분이 세이건 제국의 군함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멀리서 보기에 파리떼처럼 군함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 마물들의 그림자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들이 마테룬 섬으로 진격을 시작한 것이다. 죽음. 피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 점점 다가오는 그것의 공포의 병사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오직 황녀만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는 남은 휘하 장수들을 독려했고
마지막까지 항전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설득했다. 그러나 그녀의 집무실에 최측근인 데네릭을 불러낸 뒤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도망칠 곳도 없어. 그런 데네릭, 난 끝까지 항전하다가 아버님처럼 전사할 생각이야. 데네릭은 절망적인 표정은 지었다. 그 역시 뾰족한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 데네릭이란 사람은 앞에 있는 황녀를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여성 편력은 세이건 기사단에서 유명했고 호위 대장을 지원한 것도 황녀의 아름다움에 언젠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죽음이 들이치는 지금 이때 데네릭은 셈을 시작했다. 어차피 마물들이 도착하면 다 죽을 것이다. 이 어린 황녀의 뜻은 가상하지만 꽃다운 나이에 남자 맛도 못 보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그녀는 자신을 신뢰했으니 그녀의 집무실 안에 오직 둘뿐이었으며 앞에 있는 아름다운 황녀는 지금 그저 연약하고 예쁜 계집에 불과했다. 그는 의자에 앉은 황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번쩍 들어올렸다. 뭐 하는 거야? 데네릭은 이윽고 그녀를 들어올려 침상으로 던졌다. 어차피 죽는다면 황녀님도 마지막으로 즐기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새하얀 드레스 위로 그가 올라탔다. 그리고 침상으로 던져져 흐트러져 드러난 우유빛 허벅지를 뭐에 홀린 것처럼 만지작거린다. 너. 분노한 눈동자. 분노한 시몽 눈동자는 제국 황족의 증거이다. 대륙 전체에서 오직 황족만이 가지고 있는 붉은 눈동자는 일반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붉은 눈동자가 빛을 발하면 그 눈을 바라본 사람은 그가 누구건 미치거나 즉사한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설일 뿐 그게 사실이라고는 데네릭은 물론 황족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자결하거라. 그녀의 명령을 들은 데네릭은 동공이 옅어지며 몸에 힘이 푹 빠지더니 곧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목을 그었다. 붉은 새피가 뚝뚝 새하얀 드레스에 떨어진다. 시몽의 눈에 붉은 드레스. 그녀는 자신의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인식하고는 곧 공포로 인해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